문법 교재 안 가져간 사람? 아까 안 받은 사람? 하나님? 받을 사람? 자, 문법 좀 볼까요? 이제 일단 문법 첫 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이제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는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좀 탑재하고 가야 되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형태론이라고 나오죠. 형태론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 형태소 보이죠? 형태소. 제일 첫 번째 개념. 형태소 보시면 형태소 할 때 형이 모양형이고 태도 뭐냐면 모양 모습이야. 똑같아. 한자로 보면 모양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옷이야. 자, 읽어볼까? 일정한 밑줄 해줘. 체크 좀 해줘. 뜻을 지니는 말의 최선이. 일정한 뜻을 지니는 최소는 최소인데 말의 최소다리. 최소가 중요하겠어. 뜻을 지니는 거랑. 자, 형태소가 뭐예요? 뭐 단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밑에 사례를 보면 이불 쪼갤 수 있니? 없니? 이랑 불이랑 없어. 그러니까 이불 하나가 그냥 하나의 형태소로서 단어라 이거지. 형태소의 변형이 이렇고 밑에 이제 보시면 형태소는 몇 가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실질과 형식 형태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밑에 거부터 보자.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뭐니?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의존 형태소부터 먼저 봐봐. 자, 반드시 밑줄. 다른 형태소가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른 형태소가 있어야 한다는 건 혼자 쓸 수가 있다 없다. 혼자 자립하여 쓸 수가 없는 놈을 의존 형태소라 그래. 그 밑에 이제 뭐 사례로 뭐 는, 뭐 풋, 먹다의 먹, 먹다의 다 이런 게 있는데 정리할까? 즉 의존 형태소는 외워라 이제는.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밖에. 뭐랑? 간이란 놈이랑 뒤에 할 거야. 미라는 놈이랑 조사, 접사 요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요 네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겠니? 나머지는 다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신같이 자립 형태소 다 외우지 말고 의존 형태소 네 가지만 외우면 돼. 어간어미, 조사, 접사하는 거. 어간어미는 뒤에 용언 파트에서. 조사, 접사도 좀 이따가 할 거면 조사, 접사도. 그 다음에 이제 실질과 형식을 봐봐. 실질은 뭐라고 나와 있니? 구체적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의 밑줄. 실질적인 뭐를 지닌? 의미를 지닌.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형식은 체크해 줄래? 문법적 의미를 지닌 거. 문법적 의미를 지닌.
그러니까 문법적 의미를 실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문법적. 근데 학교에서는 쌤들이 형식 형태소라는 워딩을 안 쓰고 대체하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요 워딩이 조금 더 중요하겠어.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다 이꼴 무슨 형식 형태소라고 인지해야 돼. 근데 밑에 사례를 보니까 뭐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으면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밑줄. 조사 접사 어미이다. 엥?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만이네. 그럼 얘들아 의존 형태소는 네 마리였잖아. 의존 형태소 네 마리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어간이란 놈이 중요해. 어간. 그럼 어간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어간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실질적 의미를 지닌. 정리하면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자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인 거고 어미 조사 접사는 의존 형태소이자 무슨 형식 형태소라고 같이 넘나들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다. 오케이? 요게 형태소야. 자, 다시 형태소란 뭐다? 뜻을 지닌 말의 최소 단위이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쪼갤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형태소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뭐 단어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지. 그거는 좀 뒤로 넘깁시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그 다음 가시면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 3페이지 표가 나와 있지. 뭐라고? 뭐 단어의 분류. 분류. 자, 근데 단어의 분류할 때 이 단이 뭐냐면 어야 뭐 말씀할 거고 단은 뭐 호단자야. 호단자. 한자를 보세요. 호단. 호단이란 즉 하나. 하나단. 뭐 단수 복수할 때 그거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언어 단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 총 3가지야. 3가지. 자, 표에 보시면 먼저 가로축에 뭐 나와 있니? 뭐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표 오른쪽에 보면 형태 한번 읽어볼게. 단어를 문장에 사용할 때 밑줄 형태가 변화가 있는가? 형태 변화가 있는가? 표 옆에 형태 변화가 있는가? 그럼 자,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변화가 없는 건 뭐라 그러겠니? 불변화라고 하는 거고 형태 변화가 있다를 뭐라 그래? 가변화 되겠지. 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거. 자, 기능적으로 한번 읽어볼게. 문장에서 단어가 밑줄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자, 근데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건 공통적으로 뭐로 끝나? 무슨 언으로 끝나. 무슨 언. 뭐가 있니? 체언, 수식언, 독립언, 그 다음에 뭐 관계언. 요까지 되시겠고, 그 다음에 용언. 요렇게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무슨 언어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분류하면 뭐겠니? 무슨 사로 끝나지. 사로. 의미적 분류 읽어봐. 말 그대로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의미적으로 분류한 흔히 말하는 구품사가 중요하지. 구품사. 체언에는 뭐가 있다? 영어에도 있잖아. 명사 대신하는 뭐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 뭐 이렇게.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말 그대로 꾸미는 거. 독립어는 뭐 아까 우리 문학에서 했던 거. 어머, 아, 뭐 이런 감탄사. 그다음 관계어는 예매. 기본적으로 관계어는 조사입니다. 조사. 너네 들어봤을까? 뭐 격조사는 주격조사, 뭐 목적격조사 하는 거 있지. 근데 조사는 기본적으로 불변어야. 맞지? 뭐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을. 꼬라지가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형광펜 해주고 서술격조사이다 체크해봐. 서술격조사이다. 서술격조사이다는 어디에 들어가야겠니? 형태가 변하는 뭐? 가변어에 들어가. 예를 들어 학생이다 또는 학생이고 학생인, 학생이며 변할 수 있잖아. 즉 딱 하나 어떤 거? 조심해. 요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변어에 들어간다는 거. 가변어에. 마지막으로 용언에는 두 가지 동사 뭐 있니? 용언에는 움직임 동사와 성질 상태, 형용사 요렇게 이제 품사 나눌 수 있겠지. 이게 기본이야, 기본. 다시 한번 단어 분류는 형태적으로는 변하지 않니, 변하니. 기능적으로는 무슨 언어로 끝나는 거. 체험부터 용언까지. 의미적으로는 구품사인데 뭐 명사부터 해가지고 형용사까지. 난 뭐 조심해. 요 서술격 조사는 어디 들어가? 가변어에 들어간다는 거. 가변어에. 요렇게 기본 틀을 잡아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뭐부터 볼까? 체언부터. 체언부터 한번 볼게. 체언할 때 체가 뭐냐면 몸체자야. 몸체자. 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지. 몸체자. 자, 체언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문장 안에서 주체적 성분으로 뭐 쓰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체언에 먼저 뭐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봅시다. 명사부터. 명사. 뭐가 뭐 대상, 뭐 사람, 사물, 장소,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뭐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는데, 자 명사에는 뭐랑 보통, 고유, 자립, 의존 이렇게 있죠.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옆에 추가해줘. 단일성 유무에 따라서 보통이니 고유니로 말할 수 있겠네. 손흥민 한 마리밖에 없잖아. 베이커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사람, 개, 이건 보통 명사겠지. 자립이니 의존이니는 얘는 뭐야? 말 그대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아까 우리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한 것처럼. 근데 별표해줘. 얘가 중요해. 의존 명사가 존나게 중요해.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저기 뭐 음운변동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저 뒤에 2학기 때 할 맞춤법에서는 무조건 나오시고 뭐 맞춤법 조항 41항 2항 하면서 의존 명사 한번 읽어볼게. 자,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형광펜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인 명사. What? 관형어의 수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 관형어의 수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라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요때 이제 뭐가 의존명사냐면 이 만큼 얘가 대표적인 의존명사야. 만큼 의존명사 여러 개 있겠지만 근데 관형어의 수식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야 만큼 혼자 쓸 수가 있니 없니? 만큼 어떤 의미 없잖아. 앞에서 어떤 만큼 없는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수식이 있잖아요. 이런 있는 이런 애를 문장에서 뭐라 그런다? 관형어라 한다. 우리 문장 성분 할 때 다시 하게 될 거야. 아무튼 지금 당장에 기억해야 될 건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반드시 앞에 무엇의 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런 게 의존명사. 이것 빼고 혼자 쓸 수 있는 거 나머겠니? 그냥 자립명사 되겠죠. 요렇게 명사 파트 보시고 자 중요한 게 이제 뭐 대명사가 뭐야? 말 그대로 명사 대신이지. 명사 대신. 읽어볼까? 체크. 이름 명사를 대신하는 거 말 그대로. 영어도 똑같잖아. 명사 대신. 보니까 뭐 대명사에는 인칭 대명사랑 지시 대명사로 나뉩니다. 인칭과 지시. 인칭은 한번 읽어보자.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 사람의 이름. 사람. 나 1인칭 또는 나 포함 우리 뭐 복수야. 나 말고 내 말을 듣는 너 2인칭. 2인칭 높일 때는 뭐 당신 같은 거. 또는 나랑 너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뭐 그 그녀 3인칭 되겠지.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읽어보실까? 밑줄. 사물이나 장소 여기까지. 사물이나 장소. 보면 이 사람 뭐 그 사람 여기 저기 거기 이곳 그곳 저곳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시대명사 옆에 뭐 예를 들어 여기 거기 저기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럼 자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이곳 즉 발화자란 말하는 사람이거든. 발화자와 가깝스. 예를 들어 여기로 와 할 때 나랑 얘랑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로 와라는 건 네가 내 쪽으로 와라 이 말이잖아. 즉 여기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을 말해. 거기는 어디가? 거기는 내가 거기로 갈게. 즉 내 말을 듣는 청자와 가까운 청자와 가까운. 그럼 저기는 어디겠니? 저기. 야 우리 저기로 가자라고 하지. 그럼 저기는 어디야? 발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가까운 거야? 모두 먼 거야? 모두 멀어. 이런 공간적 의미도 있긴 해. 이런 공간적 의미도. 뒤에 이제 문법 요소라는 파트 할 때 또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거기, 저기 하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런다? 지시대명사란다. 지시대명사.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수사. 체크할까? 딱 여기까지. 수량 순서까지. 수량과 순서. 자 그러면 수량을 나타낸다면 뭐 양수사, 순서를 나타낸다면 뭐 서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네. 뭐 양수사, 서수사. 양수사에 보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수사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말 그대로 순서 나타내는 거 있잖아. 순서. 즉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 하여 이걸 뭐라 그래? 체언이라 그래. 체언. 다시 한번 체언은 단어를 어떤 기준에 따라?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서. 무슨 사사사 거리는 건 의미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볼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식어이네요. 말 그대로 뭐 꾸미는 거겠지. 꾸미는 거. 수식어. 자, 수식어 네모칸 볼까? 문장 구조상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수식어는 맨 첫 바닥 뭡니까? 관형사 나오지. 관형사. 일단 체크해주자. 여기까지. 체언을 꾸며. 체언을 꾸며. 체언을 꾸며. 체언을 꾸며. 근데 관형사가 이제 체언을 꾸미긴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줄 거야. 체언 앞에서. 어머나, 체언은 뭐라 했니?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했잖아. 그치?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단어이다. 자, 그럼 관형사 할 때, 이때 봐봐. 형은 형태에서 할 때랑 똑같아. 모양을 말해. 모습. 관은 뭐야? 관이 바로 이 갓관자야. 갓관자. 우리 너네 그 봤잖아. 뭐 데몬 머시기 갓 쓰는 애들. 그래서 있지. 그럼 갓관자를 쓰는 건데 왜 굳이 갓을 쓸까요? 좀 쉽게 말해서 의역을 좀 하면 체언에다가 뭐 씌워줘라? 갓 씌워줘라 이 말이야. 체언에다가. 즉 체언을 꾸미기 때문에 꾸미는 그 갓을 씌워주는 게 바로 뭐다? 관형사라 이거야. 중요한 건 뭐야? 이거 기억해. 체언 앞에서야. 앞에서. 체언 앞에서. 근데 우리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뭐 했니? 체언이지. 체언.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봐. 소리. 앞에로. 체언 부분으로. 3페이지. 그 체언에 대한 설명 밑에 요거 하나 적어줄래? 체언 뒤에는 주로 뭐가 붙을 수 있다? 품사 중에 조사가 붙는다. 체언 뒤에는. 즉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면 조사가. 뭐 주격, 목적하는 그런 거 있죠. 뒤에 할 텐데. 그럼 다시 관형사로 돌아와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생각을 해봐. 관형사는 조사와 만날 수가 있겠니 없겠니? 평생 만날 수가 없지. 아우 예스. 관형사는 무엇과 조사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붙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왜냐? 쓰면서 들어봐. 왜냐? 요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을 기준으로 조사는 어디 있어? 요래 붙어 있는 거잖아. 관형사는 어디 있다고? 무조건 앞에 있다고. 무조건. 그래서 체언을 꾸민다니까? 그럼 관형사랑 조사는 평생 마주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요 개념까지 알아둬. 자,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관형사 개념인데, 자, 밑에 보시면 성상관형사, 뭐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나오죠. 성상, 지시, 수관형사 나오는데 읽어볼까? 아! 잠깨. 첫 시간이라 이 정도로 질러요. 나 원래 소리 빽빽 지르면서 하는데 너네 좀 깜짝 놀랄까봐. 잠깨! 응? 재밌지 않니 문법? 끄덕끄덕 하잖아. 재밌다고 하잖아. 과연 재밌을까 앞으로? 응? 자, 성상 보면 대상의 밑줄, 말 그대로 상태 성질을 의미하는 거야. 상태 성질.
그 사례에 뭐가 나와 있니? 뭐 새 또는 뭐 헌 또는 옛 있지. 그럼 넣어보자. 새 옷, 헌 옷, 옛 친구 전부 다 뭐니?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고 있잖아. 다만 새거, 헌거, 옛것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일 뿐이에요. 자, 그다음 지시 한번 볼까? 뒤에 오는 밑줄 대상을 가리킵니다. 대상을. 어이, 근데 어이, 이그저가 있네. 이그저. 이그저에서 봤잖아. 어디서 봤노? 방금. 무슨 대명사? 지시 대명사 할 때 나왔지. 여기, 거기, 저기 하는 거. 이그저. 그럼 옆에 써줘. 옆에 써줘. 땡땡. 아, 뭐랑 뭐는 좀 구분해야겠다. 지시 대명사와 뭐랑 지시 관형사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똑같이 뭐 이그저 꼬라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시 대명사로는 뭐 어떤 게 있겠냐? 이를 통해 뭐 우리는 무엇을 뭐 검출했다고 할 때 이를 통해. 그리고 지시 관형사로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뭐 이런 거. 그럼 똑같이 어머나 이가 있니? 근데 이 을을 하는 거는 뭐야? 조사라고 했지. 그러면 체언 뒤에 바로 조사가 붙어 있어. 그렇게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체언의 일환인 지시 대명사 아니겠네. 근데 뒤에는 봐봐. 이가 뭐를 꾸미니? 사람이라는 명사 체언을 꾸미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법은 똑같은 꼬라지라도 주변 환경을 좀 잘 봐야 돼. 뒤에 바로 조사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뒤에 뭔가 체언을 꾸미고 있는 구조이냐? 요거 구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수관형사 볼까요? 말 그대로 밑줄 수량 순서는 의미야. 수량 순서. 근데 이것도 보니까 뭐 첫, 뭐 한, 뭐 두, 뭐 여러, 뭐 모든. 근데 형광펜 수관형사 밑에 밑줄 해줘. 수관형사와 수사를 혼동하지 말자 체크. 이거 적을까? 여기 적자. 수관형사. 그럼 이번에는 뭐랑 뭐를 구분하자? 귀찮게 오래 쓰자. 수관형사랑 수사 역시 구분하셔야 한다. 수관형사랑 수사랑. 예를 들어 뭐 수사 뭐 나는 학생 둘을 뭐 마주쳤다고요. 나는 길에서 두 명의 학생을 보았다면 그럼 똑같이 뭐가 있니? 환경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뒤에 놈은 숫자 다음에 뭐야? 을이란 역시 조사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체언의 일환으로서 뭐라 봐야 돼? 수사라 봐야겠네. 앞에 놈은 지금 이 숫자가 무엇을? 명이라는 단위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봐야겠어? 숫자 관형사, 수관형사라 봐야겠다. 구분해야 돼. 지금부터 잡고 가셔라. 헷갈리지만. 헷갈린다는 거를 우리만 알까? 쌤들도 아실까? 아시겠지. 주변 환경을 잘 봐. 여기까지가 관형사야. 다시 한번 관형사는 뭐 하는 거? 갓을 씌워줘. 어디에? 체언에 갓을 씌워주며 꾸며주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부사를 볼까? 부사.
한번 읽어보자. 부사. 자, 밑줄 여기까지. 주로 용언. 주로 용언.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그 말인즉슨 주로 동사, 형용사 즉 서술어 같은 꼬라지를 꾸미지만 다른 수식어이나 치어를 꾸미기도 해. 또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데 문장 안의 구성 요소를 꾸미는 경우를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면 뭐? 문장부사, 문장부사. 부사는 뭐라고? 중요한 게 뭐야?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 용언을. 근데 부사는 딱히 큰 의미 없어. 부가 뭐냐면 뭐 버금부자야 돼. 버금부. 버금이 뭐고? 우리 제일 최고를 뭐라고 그래? 으뜸이라잖아. 으뜸. 으뜸 바로 다음이 뭐야? 버금이야. 버금이란 우리 흔히 말하는 최고. 즉 으뜸 바로 다음 그 정도. 우리가 흔히 뭐 무엇에 버금간다라고 하잖아. 으뜸에 비스무리할 정도라 이거야. 여기 이제 부사인데 부사는 뭐 종류 존나 많네. 뭐 성상 부사는 뭐야? 어떻게라는 방식. 뭐 매우 잘 달린다. 빨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시부사는 뭐 내일 뭐 이리저리 가라. 이리 온나 저리 온나 하는 거. 빈도부사는 사례를 봐. 말 그대로 가끔 뭐 자주 항상 뭐 이런 식 빈도를 말하는. 부정부사 체크해. 부정부사. 부정부사 그나마 중요하다. 부정부사. 뭐니? 말 그대로 용언을 부정해. 대표적인 게 뭐 있니? 안, 못 이런 게 있잖아요. 안 갈래 또는 못 먹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전부 다 뒤에 있는 뭐를 꾸미니? 용언, 동사 아니면 형용사를 꾸미잖아요. 그 이외에 밑에 있는 거 의성, 의태부사는 우리 문학에서 나와. 흔히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뭐 의태어, 의성어라고 하는 거. 펄짝펄짝 뭐 이런 거잖아. 사뽀사뽀 하는 그런 거. 그 다음 문장부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 설마 서준이가 범인이겠어? 그럼 설마는 뭐를 꾸며? 그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기자. 밑에 이제 밑에 좀만 힘내세요. 밑에 뭐가 나오니? 관계어 나오죠? 관계어. 관계어는 뭐밖에 없다? 일단은 조사밖에 없다. 조사밖에. 근데 우리 조력자가 뭐 해주는 사람이야? 나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럼 이때 이 조가 역시 뭐야? 도울조체, 도울조. 도와주는 거라고. 뭔가 관계를. 문장 안에서. 그럼 이거 보시면 중요한 거 나와요. 밑줄이죠. 자립성 있는 단어에 붙어. 자립성 있는 단어에 붙어. 자립성이 있는 단어에 붙어. 즉 이 말이 조사는 주로 어디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는다고. 체언 뒤에. 아까 우리 체언에 추가 필기했잖아. 뒤에는 주로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 계속 읽을게. 붙어.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합니다. 단어로 분류되나 형태소로는 의존 형태소이다. 의존 형태소. 혼자 쓸 수 없는 거잖아. 조사, 을을 같은 거 혼자 쓸 수가 있니? 혼자 되나? 안 된단 말이지. 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격조사가 나오죠. 격조사 보니까 앞말이 문장 안에 밑줄 특정한 자격을 갖도록. 밑줄 특정한 자격을 갖도록. 특정한 또는 문법적인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게 뭐다? 격조사라 이 말이다. 그럼 밑에 보시지 마시고 하나 물어보자. 너네들이 아는 그냥 지식으로. 주격조사 뭐 있니? 이가. 그럼 너네 잘 알고 있네. 보통 잘 모르는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격조사가 뭐예요 하면은 은는이가라고 말해. 은는은 보조사에 들어간다.
주격 조사에는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가 뭐 서준이 또는 뭐 누구가 뭐 하는 거. 그리고 깨서는 어떨 때? 높일 때. 할머니께서 뭐 어머니께서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하나 체크해 줄래? 에서도 주격 조사인 경우가 있어. 단 언제? 기관이나 조직, 단체 같은 경우일 때.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있잖아. 뭐 정부에서 뭐 어떠한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할 때, 요때 정부는 뭐가 되겠니? 뭐 기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지. 또는 학교에서 운동장을 뭐 운동회를 주최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자, 주격조사. 주격조사구나. 주격조사. 그 다음에는 뭐 나와요? 목적격 조사. 너무 쉬워요. 목적격 조사. 뭐밖에 없어? 을밖에 없어. 앞말 받침 유무에 따라서. 근데 주격 조사가 붙어서 결국 무슨 자격을 주는 걸까? 결국 주격 조사가 붙었다라는 말은 너 뭐 해라? 문장에서 주어 해라 이 말이야. 주어 자격 줄게. 목적격이 붙었다라는 말은 너 뭐 해라? 아, 너 문장에서 목적어 해라 이 말이야. 목적어 해라.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거라. 그 다음 밑에 뭐 있어요? 체크해줘. 서술격. 서술격 조사 딱 하라. 어떤 거? 이다. 근데 왜 중요해? 다른 조사들은 불변한데 이 서술격 조사이다는 뭐였다?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가변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 가변어였기 때문에. 학생이다. 뭐 연대생인 누구. 학생이고 학생이며 변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럼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너 뭐 해라? 서술을 해라. 그래. 우리 처음이니까 적긴 하잖아. 처음이잖아. 그 다음 밑에 야 봐봐. 잘 봐. 복격 조사? 영어에 뭐 C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복격 조사. 뭐 있니? 이가. 근데 이거 봐봐. 주격에도 이가가 있잖아. 복격에도 이가가 있잖아. 그러면 마음대로 쓸래? 어떤 기준이 있겠니? 있을걸? 복격 조사가 쓰이려면 옆에 추가 반드시 서술어 뭐가 와야 돼? 되다 아니면 아니다가 와야 돼. 되다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돼. 예를 들어 예문 하나 간단하게 옆에 공간에 적어줘. 뭐 A가 친구가 연대생이 되었다. 이런 간단한 사례. 일단 보시면 되었다 즉 되다 아니다 서술어 와 있지. 근데 쌤 이가 두 개인데요. 즉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요 새끼가 바로 뭐야? 복격 조사고 저 앞에 있는 이가가 바로 뭐니? 주격 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 주어 되는 거고 연대생이 여기 바로 뭐가 되는 거? 즉 복격이 왔다면 보어 되는 거죠. 보어. 보란 보충해준다. 보충해준다. 기억해요. 복격 조사가 가능하려면 어떤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와야만 해. 되다 아니다가. 오케이? 또는 뭐 A는 범인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되다 아니다 왔기 때문에 범인이 할 때에는 복격이라고 해요. 복격이라.
자, 그 다음 격조사 뭐 있니? 부사격, 관형격이에요. 관형격. 보셔라. 관형격. 아까 갓 씌워주는 거 있죠? 갓 씌워주는 거. 관형격조사는 하나밖에 없네. 뭐밖에 없니? 의. 그럼 야, 관형격 조사 붙었다라는 건 너 뭐 해라? 관형 해라 이 말이야. 역시 꾸며주는 거예요. 예문 하나 적어놓을래 간단한 거? 적지 뭐.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 나의 집 할 때. 그럼 집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체언이잖아, 그지?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돼버려. 물론 문장 성분 쪽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새끼가 누구를 꾸며? 뒤에 있는 치어를 꾸민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의가 없었다면 나 집을 꾸밀 수가 있니 없니? 없는 구조잖아. 요거 덕분에 의 덕분에 꾸밀 수 있게 됐다 이거야. 의 덕분에. 자, 그 다음에는 부사격 체크할 거야. 팩이 있다. 부사격 완료하는 건 보니까 에서, 에게, 뭐뭐로, 와과, 뭐뭐랑. 근데 와과 동그라미죠. 부사격의 와과. 쭉쭉쭉 있지만 부사격의 와. 그럼 당연히 부사격이 붙으면 너 뭐 해라? 부사어 해라. 그래, 똑같아. 그럼 자격을 주는 거야. 자격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야. 도와준다. 일단 여기 체크해라. 와과. 그 다음에 혹격. 혹격은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이름 뭐랬지? 알고 있는데. 그래, 선우. 이거 가져가. 선우야. 부르는 거 있잖아. 이름 뭐지? 알고 있는데. 그래, 민경아 이런 거 있잖아. 또는 고전 시간이라면 임금이 씨여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혹격조사라 그럽니다. 넘기세요. 즉 여기까지가 뭐예요? 격조사야. 격조사. 뭐를 부여해줘? 자격을 부여해. 자격을.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실래? 보조사라고 나와있지. 보조사는 엄청 많긴 해요. 한번 읽어보긴 하자. 보조사. 단어에부터 밑줄. 특정 의미를 더하는 거. 특정 의미를 더하는 거. 보조사일 때 보도 뭐야? 보좌하다, 돕다 이 말이야. 보좌하다. 즉 의미를 더해주는 거. 뭐 있니? 뭐 얻는, 도, 만, 요 이런 게 있는데 보조사에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보조사에 뭐 만큼 대표적 이런 게 만큼. 그럼 예문에 이건 적지 마시고 너만큼 국어를 뭐 잘하는 놈은 없어 라고 한다면 요때의 보조사만큼은 뭐 하는 거니? 네가 짱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네가 짱이다. 그 다음 밑에 접속조사 보실래? 두 단어를 밑줄 같은 자격으로 묶어줘. 접속조사란 두 개를 같은 자격으로 묶어주는 놈을 말해. 근데 얘를 봐봐. 뭐뭐랑 뭐뭐하고 동그라미 해줘. 와가 있네. 뭐가 있네? 와가 있네. 그럼 이제 눈치껏 뭐랑 뭐 구분해야겠니 그러면? 방금 우리 위에서 동그라미 뭐 했어? 부사격 와가 했지. 부사격 조사 와과라. 접속 조사 와 과를 또 구분해줘야 됩니다. 부사격 조사랑 접속 조사.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쓸게요. 예를 들어 A와 B는 친구이다. 서술격 붙어서 서술어 되겠지. 그럼
앞에 사례는 이런 거 써볼까? A가 B와 싸웠다. 그럼 자, 요게 앞에 있는 요 때와 뒤에 있는 요 때와 똑같진 않겠지. 뒤에 있는 건 A와 B와 친구다라는 건 A와 B를 묶어주는 거잖아. 뭐로? 친구라는 같은 자격으로. 그러니까 요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접속조사라고 해. 접속조사. 앞에 있는 요 사례 밑에 있는 건 A가 즉 주어와 싸웠다라는 서술로 나오지. 근데 A가 싸웠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누구와 누구랑 싸웠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때의 와과는 우리 뭐라고 봐야 돼? 부사 어역하라게 해주는 부사격 조사 와과라고 구분해줘야 돼. 쉽게 말해서 이 두 개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지 아닌지 유무로 구분할 수 있긴 해. 예문을 통해. 접속 조사는 뭐야? 같은 자격으로 묶어줘.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했니? 지금까지 체언했어. 말해줘. 체언에 뭐 있니? 몸이 되는 거. 명대수. 명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 의존 명사 중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수식어를 했어. 뭐사? 수식어 꾸며줄래? 가설 씌워줘. 관형사, 부사. 용언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에 요 방금 한 게 관계언이야. 무슨 사? 조사. 조사 세 가지 뭐 있다? 자격 부여하는 격조사. 그 다음에 의미 강조 보충하는 보조사. 마지막으로 두 개를 비슷하게 이어주는 접속조사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죠. 하나만 더. 어디냐면 5페이지인가? 아니 잠깐만. 6페이지. 6페이지의 그 위쪽에 독립원 하나 봐봐. 독립원. 짜잘하긴 한 건데 6페이지 저 위쪽에. 독립원에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딱 하나? 어머! 하는 감탄사랬지. 문장에 읽어볼게. 다른 요소에 의지하지 않는 밑줄에 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말거든. 어떨 때 쓰니? 감정, 부름과 응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쉼표나 느낌표와 함께 뭐 사용한다. 그러면 아으 어머 느낌표 써가지고 구나. 아까 우리 영탄법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또 문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지. 크게 문제에서 나오는 건 못 봤어요. 그 다음 남아있는 게 그 마지막에 뭐지? 무슨 언? 용언. 좋됐다 이제. 존나 어려운 거 남았어. 용언.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하자. 용언.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펴놓냐면 5페이지 펴놓으시고 잠깐 쉬어갑시다. 너네 핸드폰은 왜 내? 누가 나가고 있어? 그걸 항상 내야 돼?